이번 시간은 그 11부 문제요. 11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부 문제는 시도지사가 방념처리업 등록을 위해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첨부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소방에서는 업이라는 업이라고 붙어 있는 게 전부 5개가 나와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소방시설업이 나와요. 소방시설업. 이 시설업에는 설계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업이 있고, 감리업이 있어요. 그죠? 감리업.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소방시설 설치법에 보면은, 방념업이 있어요. 방념업. 그 다음에 관리업이 있어요. 관리업.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5개의 업이 있어요.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돼요. 등록을 하면 돼요. 등록을 하면은 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허가를 받는다든지, 인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간편한 절차예요. 그래서 등록만 하면은, 등록 기준에만 맞으면은 등록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등록을, 그런 간단한 절차를 하도록 하느냐? 이거는 소방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업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걸 어때요?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결국 이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절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확인 절차. 그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 신청서들이 다 있어요. 그죠? 신청서에서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 기준들이 나와 있고 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부 서류들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에 맞으면은 등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출된 서류가 적절하지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때? 반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한 문제예요. 첨부 서류가 미비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때요? 보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보완 요청. 보완 요청을 하는데, 이때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주느냐,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일 이내 동안 보완을 하도록 하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완을 한다. 그 다음에 10일 이내 이렇게 나오는데, 10일 이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들은 소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소방행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행정적 절차들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항상 며칠 이내에 뭘 해라, 언제까지 뭘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10일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했는데 10일 이내 기간을 줬는데 보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체는 어때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잘 나온다는 겁니다. 10일 이내, 뭐 며칠 이내 이런 것들이. 그래서 11번은 정답을 2번 하면 되죠, 그죠? 방념업 등록에 있어서 서류 미비가 되었을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방념업은 그렇고 설계나 공사나 감리나 관리업은 어떨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제 등록이라는 절차, 그거 누구에게 등록해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구체적인 등록 기준만 틀리지 행정적인 절차들은 어때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절차들은 똑같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은 10일 이내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소방서에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가냐? 16층까지 올라가요. 16층까지 올라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70m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부산에 2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0층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2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땅에서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때요? 아니라는 얘기죠. 불을 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기존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들을 보다 더 유지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앞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설치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제도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뭐냐면은,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검.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어떤 유지 관리를 말하거든요. 정기적인 유지 관리. 그래서 이제 점검은 뭐 우리가 이제 위험물법에 가면 검사라는 표현도 있고 점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점검은 이제 자체적인 의미가 강하고 검사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해설 한번 보세요.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은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밑에 한번 봅니다.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그거는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나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두 개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구분했었습니다. 시도지사는 소방행정의 주체예요. 소방행정의 주체. 행정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세금을 내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행정작용의 결과예요. 그런데 본부장이나 서장이 세금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장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 속해 있는 부서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소방활동에 대한 주체가 되는 거죠. 실제로 불을 끄거나 화재를 예방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점검 결과를 했기 때문에 점검 결과 소방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본부장, 서장이죠. 이런 것도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3번 갑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동 운송하여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어떤 법이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는 어디에서 필요하느냐?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 제조, 그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조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제조소. 저장하는 장소를 저장소. 취급하는 장소는 뭐라고요? 취급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도 규정하고 있냐면은 위험물의 운송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어요. 운반하는 거죠. 운반. 운송에 관해서도 정해놓고 있는데 운송을 할 때는 운송을 하기 위한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송자라 그래요. 운송자. 운송자인데 문제는 운송자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운송 책임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송 책임자. 운송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운송자보다요. 쉽게 표현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운송 책임자가 뭘 한댔습니까?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운송자가 운송을 하는데 책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위험성이 크다. 위험성이 크다. 더 많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운송하는 게 아니고 책임자가 나와서 감독을 하거나 필요하면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위험성이 큰 물질이 뭘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위험성이 큰 물질이 뭘까? 자,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고 3번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의 물질을 함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어때요?
책임자의 지원이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인데, 자, 이런 것들은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요, 제 몇 류에 해당할까요? 3류. 맞아요, 3류. 3류는 뭐예요? 금소성이나 자연 발화성이죠?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예요, 3류는. 그래서 3류입니다, 3류.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갑니다. 객석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객석 유도등입니다. 객석 유도등. 유도등하고 나오는데, 그죠? 유도등은 이제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뭔가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등이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이고, 객석 유도등이라고 해서 공연장 같은 데서 바닥에 설치하는 거예요. 객석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 우리 이제 극장에 가면 바닥에 어때요? 유도 표시가 박혀져 있죠? 그게 이제 객석 유도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요게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때?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법률에 설치해야 될 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객석 유도등. 그러면 이제 객석 유도등을 설치해야 될 대상은 유흥주점 영업시설, 그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 됐거든요. 아닌 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객석 유도등이다. 그럼 이제 사람이 한 공간에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밀집해 있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게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공간의 업무시설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은요, 색깔은 무슨 색을 썼냐면 녹색을 써요. 녹색을 쓰죠. 녹색을 쓰는데, 녹색을 쓰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녹색을 쓰는 이유는, 녹색은 깜깜한 상황에서 우리 눈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불이 꺼졌을 때 제일 잘 볼 수 있는 색깔이 녹색이고, 일반적으로 제일 잘 볼 수 있는 색깔은 황색이에요. 황색. 그래서 사람은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정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시감도라 그래요. 시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뭐냐, 시감도라 그러는데, 이 시감도 앞에 B자를 붙여요. 비시감도 이렇게 하면은 시감도를 비교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시감도가 1인 색깔이 파장이 어디냐면 황색이에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라 그랬죠? 기준. 황색이 제일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 눈은 주변의 빛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 가는데, 어두운 상황에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파장 범위가 녹색입니다. 녹색. 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정전이 된다고 보고, 그때 이제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 자, 참고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등록 기준에서 기술 인력의 최소 인원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시설업 했는데, 그게 이제 설계업이죠. 그죠? 설계업인데, 설계업은 두 가지가 있죠.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있죠. 전문 설계업이 있고, 일반 설계업이 있어요. 전문과 일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누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영업 범위가 틀리죠. 그죠? 영업 범위가 틀려요. 틀리고. 그 다음에 영업 범위가 틀린 만큼, 기술 인력도 어때요?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전문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전문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기술 인력이 기술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소방 기술사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은, 보조 기술 인력이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확보가 되면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할 수가 있어요. 소방 기술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보조 인력 한 사람. 자, 이때 영업 범위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다 설계할 수 있어요. 모든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반은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기계와 전기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기술 인력이 기술사가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기사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기술사가 있어도 되고, 기술사가 있는데 굳이 일반을 안 하겠죠. 전문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상위 등급은 하위 등급에 문제가 없으니까, 보조 인력 한 사람 이상입니다. 자, 영업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 연면적 3만 이상,
3만입니다. 3만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제주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계 분야 일반이고, 전기는 그 범위 내에서 전기 분야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뒤에 이제 그 보충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소방용품이라는 게 나와요. 소방용품. 그리고 형식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소방용품, 그 다음에 형식 승인, 그 다음에 요놈을 취소한다.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여기 나오는데, 소방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계나 부품 같은 걸 말해요. 기계나 부품. 그래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에는 뭐가 있느냐? 관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즐이잖아요. 그죠? 노즐. 그거는 뭡니까? 불을 끄는 소화시설을 구성하는 소방용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방용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창을 예를 들었는데 이 관창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 관창을 쓴다는 얘기는 일정한 압이나 방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안 맞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맞으면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형식 승인입니다. 그러면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품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불 끄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용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어때요? 맞춰놓은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형식 승인이에요. 그거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없던 걸로 하겠다. 절차를 무효화한다는 겁니다. 형식 승인 받았던 것을 어때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 그죠? 법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인데, 자, 그 밑에 이제 해설을 먼저 한번 봅니다. 해설을. 형식 승인의 취소 등 해서 소방시설법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방재청장은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제품 검사를 받았거나, 제품 검사는요, 형식 승인을 받으면 요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진 제품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제품 검사예요.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았는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는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 승인 제품 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이라고 나와요. 다만이라고 나오는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뒤집어 버린다 했어요. 반전시킨다 그랬어요. 다만 뭐라고 나와요? 1호, 3호, 7호. 1호, 3호, 7호.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 승인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한다. 형식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형식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그럼 1호가 뭐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3호가 뭐예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았어요. 7호가 뭡니까?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형식 승인, 제품 검사, 변경 승인 다 어떻게 받은 거예요? 거짓으로 받으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중지명령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어때요? 취소 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취소하여야만. 자, 우리 거기 해설에서 보니까 아까 뭐라고요? 취소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자, 거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 요거는 굉장히 달라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취소하여야만 하는 경우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하여야만 하는 경우요. 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2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면은 다 뭡니까? 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취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17번.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설치,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소방시설은 전부 5가지가 있어요. 소방시설은 제일 먼저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화설비라 그래요. 소화설비. 소화설비.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게 뭐냐면은 경보설비예요. 경보설비. 경보설비.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한 게 뭐예요? 피난설비예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게 뭐냐면은 소화용수설비예요.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두는 게 뭐냐면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이 소화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구분하는 거예요. 소화설비와 소화활동설비. 소화설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은 관계인이 사용하도록 설치가 되는 거예요. 관계인이.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를 누가 사용하는 거냐? 이거는 소방대가 사용하도록 설치하는 게 소화활동설비예요.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화재 사실을 알고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관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을 끌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은 없어요. 장비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만 사용하는데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 20분을 의미해요. 20분. 근데 이 범위가 지나가고 나면 불을 못 끄고 대부분 119 신고해서 소방관들이 오게 되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설비를 뭐라고 하냐면 소화활동 설비라 그래요. 요거는 본격적으로 불을 끈다 해서 본격 소화 설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관계인이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소방관이 있으니까 요거는요.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급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소화활동 설비라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소방 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활동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소화활동 설비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하면 되겠고요. 자, 18번.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는 퇴직한 날로부터 달이 아니고 날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가?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물품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것 중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죠?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데 안전관리가 필요해요. 전기도 전기 안전관리자, 가스도 가스 안전관리자, 소방도 소방 안전관리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정해졌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데 퇴직을 했어요. 퇴직. 그러면 이제 다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선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30일입니다. 30일. 우리가 이제 관련된 거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소방 안전관리자인데 둘 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해야 돼요? 30일입니다. 그러면 선임이 되면은 우리 건물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방서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뭐 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선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혹시 며칠 이내에 해야 될까요?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고 선임한 사실에 대한 신고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요까지 같이요. 요까지 같이. 자, 그 다음 19번요.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의료시설과 관련 없는 업종은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관련 없는 업종은 그 중에서 이제 의료시설이 아닌 것 이겁니다. 그죠?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원부터 생각하면 당연히 의료시설이죠. 그 다음에 마약진료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안 붙어 있지만은 마약진료소요.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거는요,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기다 이제 해설에다 줄을 거 보세요. 줄을 거 보면 마약진료소, 병원이 안 붙어 있는데 의료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 나오죠? 요거는 예전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원 하면 뭔가 부정적인 게 있죠? 부정적인데 요즘은 어때요? 정신과 치료받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해요.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 재발시설.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시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예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이를 면제해주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에 관한 겁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자,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면은 칸이 두 칸이 그려져 있어요. 두 칸이 그려져 있는데 1번만 봅니다. 일단 1번의 앞에 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 스프링클러 설비가 돼 있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면제 기준에 보면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면은 뭐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설치 대상 기준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 분무 등을 설치한다면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물, 분무 등이 스프링클러보다 소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그럼 면제를 해주죠. 만약에 물, 분무가 스프링클러보다 불을 잘 못 끄면은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면제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물, 분무 등이 더 어때요? 성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는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봐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자동 소화 장치 면제 기준까지 나와요. 자동 소화 장치. 그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된 사항까지 다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비상 방송 설비 나왔어요. 비상 방송 설비. 비상 방송 설비는 6번에 나와 있어요. 6번에. 비상 방송 설비 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또는 비상 경보 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수한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되면은 비상 방송 설비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였는데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뭐예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발신해서 신호를 수신하도록 하는 거죠. 거기도 뭡니까? 비상 경보 설비와 같은, 비상 방송 설비와 같은 신호음이 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라면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번은요, 비상 방송 설비하고 나오니까 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 해당하는 거 했잖아요. 그죠? 비상 경보 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 요거 하면 되겠죠. 그죠? 비상경보 설비. 그래서 그게 답입니다. 그 20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어때요? 면제되는 것보다 설치되어 있는 게 더 성능이 어때요? 뛰어나니까 이게 면제되는 거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맞춰볼 수가 있겠고, 가령 이제 비상방송 설비인데, 방송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뭐 피난구 유도등이라든지,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런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또 사실은요. 감지는 화재를 감지하는 거고, 불 났다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게 이제 방송 설비인데, 그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일단 요렇게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금방 답은 어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 9월 26일 날 시행한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